봅시다. 오늘 몇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인가 벌써? 네 번째 맞니?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일단 나머지 정리가 뭐고, 그 다음에 어디서 튀어나왔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찬찬히. 오케이? 일단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 2다. 이 한 문장이 뭐다? 나머지 정리다. 오케이? 여기는 얘는 일단은 당연히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된다. 알았지? 항상 여기는 이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고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만 정말 잘해도 되게 좋아요. 당연히 좋겠지만 그죠? 이거는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수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걸 빼먹어서 맨날 선생님이 고2 수업 때도 나머지 정리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3 수업 때도 나머지 또 설명하고 계속 그래요. 왜? 여기는 얘가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근데 지금 제대로 딱 머릿속에 잡아놓잖아? 그럼 문제 푸는데 되게 많이 유리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도 다항식이잖아, 그지?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는 상황은 항상 내가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으로 쓰기로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 fx를 내가 x-알파로 나눠봤더니 몫이 생겼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는 당연히 얘가 1차니까 얘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목 여기 있는 얘는 암물이야. 안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궁금하지는 않아. 얘 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나 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오로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줘. 여기 있는 얘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포커스가 뭐야? 이거 맞니?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오케이? 여기는 얘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이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 여기는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여기는 얘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여기 나머지가 궁금했어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사실 선생님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그치? 좌변이랑 우변은 같은 식이에요. 그냥 형태만 좀 변형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완전 똑같은 애거든. 둘이 완전히 같은 애라면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갖고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가만히 봤더니 내가 궁금한 게 여기는 얘래매, 그치? 그럼 나머지가 궁금하대요. 그럼 여기는 얘 안 궁금한 여기는 얘를 없애버릴 방법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여기 있는 요 인수라는 애 있지. 여기는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때? 여기 얘가 0이면 얘 그냥 안 궁금한 상태로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0 됐으면 그래서 x가 뭘 넣은 거야? 한번 알파를 한번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 좌변은 뭐가 되고 f 알파가 되고, 근데 여기는 얘 빵 될 테니까 이거랑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남는 것,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뭐가 나왔어? R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정리도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이 다항식에다가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얘가 빵이 되는 그 x 값을 알파라고 하겠죠. 그 알파를 요 다항식에 뭐 대신에 x 대신에 대입한 결과, 그치? x 대신에 대입한 결과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왜? 여기는 이 나눗셈의 관계식 때문에.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뭐라고? 나머지 정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봐봐. fx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다항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나중에 이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fx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 px도 다항식이고 qx도 다항식이고 그다음 뭐 gx도 다항식이 등등 여기는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다항식에다가 다른 다항식을 더했어. 오케이? 다항식에다 다른 다항식을 더했어. 그럼 여기는 이 식은 다항식 두 개지. 가 아니라 얘도 그냥 다항식 한 개. 얘가 다항식 몇 개였다면? 얘가 다항식 한 개였다면 두
두 개를 더한 결과도 뭐다? 그냥 다항식.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다항식으로 보는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fx가 뭐가? fx라고 하는 게 x의 제곱이었어. g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x였어 라고 한다면 fx 더하기 뭐야? gx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게 분명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 다항식 맞잖아. 여기서 다항식 맞잖아. 여기서 단항식이긴 하지만 다항식이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가 뭐야?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더한 거 있지. 이거 더한 이 결과가 하나의 뭐다? 이게 하나의 다항식이다라는 이 관점.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이걸 정확하게 딱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x에다가 fx를 곱했대요. 여전히 몇 개의 다항식? 다항식 몇 개? 한 개. 이거 자체를 하나의 다항식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다항식에다가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상을 만들었어, 그지? 여기는 얘를 하나의 뭘로? 하나의 다항식으로 다항식이나 뭐 다른 다항식을 내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거 나누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나누는 건 당연히 다항식이 아니겠지. 분모에 가버리니까 그럼 이제 유리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하거나 곱하거나 뺀 여기는 요 형태를 내가 하나의 다항식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이거 다 하나의 다항식이야. 그리고 여기는 얘는 분명히 선생님이 다항식 fx라고 놓은 건데 다항식 fx라고 해서 얘는 fx만 되는 건 아닐 거야, 당연히. 그렇지? gx도 될 거고 qx도 될 거고 px도 될 거고 그냥 내가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어서 fx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fx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리는 애지만 여기는 f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다항식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다항식에다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항식에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은 결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다면 다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오케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다항식의 x 대신에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머지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머지 정리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 밑에 여기는 예를 써놨거든. 나머지 정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게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을 쓰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게 나머지 정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은 다항식을 나누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 였잖아. 근데 이제는 이거는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런 거야. fx라는 다항식이 있었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뭐가 될까요? f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0된 x값을 어디다가 x에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다야. 그 다음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다항식이 있었대요. 얘를 뭘로 나눈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뭐야 여기 다항식이거든?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걔에 대한 나머지가 궁금했어? 나머지 정리. 여기다 x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구나. 얘가 빵되게 하는 x값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답은 15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x제곱 fx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대. 얘를 내가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된 x값을 얻다가 여기에 있는 x값 대신에 집어넣어 주세요. 9 f3이 됩니다. 얘가 나머지군요. 이게 나머지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fx 플러스 2xgx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하나의 다항식이죠. 여기 있는 얘를 누구로?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0 되는 x값을 어디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x에 넣어주세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f-1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만 더. f에다가 x 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여기 있는 얘를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로 나는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얘가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겠죠?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에다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어.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얘가 0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여기 이 x 대신에 집어넣어 주세요. x 대신에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x에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f5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얘가 다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애입니다. 나머지 정리. 이게 나머지 정리. 그래서 다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f 알파가 됩니다. 여기는 요 사실, 요 의미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활용해 나가는 단원이 오늘 배울 단원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 충분히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 관점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하나의 다항식 이런 다 하나의 다항식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거 정리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 높아지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봐봐. fx를 ax 더하기 b로 나는 나머지는 뭐가 될까? f 뭐가 될까? 똑같아. 이거 몇 차식이니? 1차식이죠? 1차식이 뭐가 되게 하는? 빵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빵이 되게 하는 x값은 뭐겠어? b 넘어가고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여기는 얘 2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 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fx는 ax 더하기 b qx 이렇게 될 거야. 나머지 r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얘가 빵 됐으면 좋겠으니까 똑같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얘는 어차피 다 빵 될 거고 이거 집어넣은 결과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나머지 정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배우면 일단 나머지 정리는 다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 가는 문제들을 이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죠?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진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나머지 정리는 뭐야?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f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이 나머지 정리였어요. 다시 예원아,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요?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는 나머지 끝이 아니에요? 는 뭐다? 이게 중요해요. 뭐다? f 알파 이렇게 그게 나머지 정리. 그 결과를 정확하게 딱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눌 때 다항식을 나눠라라는 표현을 받을 거야 분명히. 그럼 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눠라. 두 번째는 2차 이상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눠라 그러면 뭘 써달라? 나머지 정리를 써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럼 2차 이상으로 나눠달라. 그럼 나눗셈에 뭘 써주세요? 나눗셈에 관계식을 써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을 뭐해라? 다항식을 나눠라라는 뭐예요? 다항식을 나눠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차식이랑 2차식 이상인지를 꼭 확인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문제는 진짜 쉬워요. 그냥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다항식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있는 걔를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래. 그치? 그 나머지 난 뭐라고 해요? 근데 얘가 빵 되는 x값인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얼마구나? 7이 이렇게 준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a가 얼마였구나? a가 얼마니?
2가 되겠네요, 그죠? A가 2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고, 그 다음에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는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 더하기 3이 될 테니 얘는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1입니다. x를 풀 수 있겠네요. 이게 나머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흐름만 잘 잡으면 되게 쉬워요. 흐름 자체는. 다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일단 봐봐. 선생님 문제를 볼 때는 어떤 느낌으로 본다고? 일단 미정계수가 몇 개냐를 먼저 살펴봐요. 미정계수가 몇 개냐? A 한 개잖아, 그지? 그럼 이 한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몇 개의 식을 줘야겠어? 당연히 한 개의 식을 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의 식을 줬구나.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7이라고 줬구나. F1이 7이라는 식을 나한테 줬구나. 그걸 통해서 뭘 구해라? A 값을 구해라. 그런 느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여기 얘도 마찬가지야.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A 한 개 있어요. 그죠? A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다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같구나라는 식을 하나 나는 얻은 거고, 그 식을 통해서 A 값을 하나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법이야? 무슨 법? 사실 미정계수법이라 여전히 미정계수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이 있고 계수비교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 설명했었지. 이유가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치대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정해져 미정계수를 구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받은 식은 F-1은 G-1입니다라는 식을 받은 상황이고요. 1-2 더하기 A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A 값은 0 나오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워. 근데 이게 2차식으로 나눌 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 해라? 항상 관계식 써줘라. 그거 이용해서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예제 9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8번부터 봅시다. 8번은 어때요? 느낌이 그냥 미정계수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x-1로 나온 나머지랑 x-2로 나온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등식 하나 준 거잖아. 그지? 저 등식은 방정식이 되게 분명하고요. 어쨌든 여기다 1을 집어넣어주세요. 뭐가 됩니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됩니다. 2를 집어넣은 결과는 얼마나? 8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a가 되니?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a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a가 4가 다 왔으니까 이제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내가 x-3으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 다항식에다 3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면 끝나는 거였어.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요거 봐봐요. 이거 봐봐. 다항식 fx를 선생님이 여기 밑에 있는 이 노란색을 안 지우고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자, 봐봐.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뭘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중이야? 관계식 써달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중. 그죠? 근데 그거 강요를 내가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돌려서 말하면 누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잖아.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좀 선생님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거.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잖아, 그지? 맞아요. 좀 되게 막 그냥 왜 안 했어? 그래. 뭐가 힘들어? 그러잖아. 어쨌든 이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야. 2차 이상을 다항식을 나눠라. 2차 이상으로 다항식을 나눠라는 거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구해달라. 일단 하나 써달라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았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내가 뭐 다항식, 여기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누래. 이번에 몇 차식으로 나누래? 1차식으로 나누래. 1차식으로 나누려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다항식 나눗셈의 관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난 뭘 아는 사람이니까? 나머지 정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맞죠? 여기다 넣는 거야. 뭘 넣어? x에다 2 넣을 거지. 얻다가 여기는 여기 x에다. 맞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건 뭐였구나? OF1이 궁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F1이 궁금하대.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뭘 넣을 수밖에 없겠어. 여기다 1 넣을 수밖에 없겠어.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요거밖에 없잖아. 딸랑. 그치? 여기다 1 넣는 거지 뭐. x에 1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f를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0되네? 이거 땡큐. 이게 없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답은 뭐가 됩니다? 15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흐름만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항식을 나눠라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나눗셈을 관계식으로 만들어라. 여기는 얘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1차식일 때만큼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니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를 쓰기 편한 형태라면 당연히 그냥 이거 나머지 정리 쓰면 되지만 여기는 1차식을 나눌 때에도 나눗셈을 관계식으로 표현해야 될 때가 굉장히 또 있어요.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때그때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넘어가서 필수예제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봅시다. 자, 보자. 이번에는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1과 x 플러스 2로 각각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랑 마이너스 5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잘 봐봐. 그럼 나한테 지금 뭘 준 거냐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4입니다를 준 거야. 나한테 뭘 준 거야? f1이 얼마였구나? 4였구나를 준 거야.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 다음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입니다. f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식을 나한테 준 거야. 그죠? 나한테 식을 2개 줬어요. 왜 식을 2개 줬을까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정리 이미 다 사용했어. 이제 나머지 정리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나는 얘 fx를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나눗셈에 대한 뭘 써? 관계식을 써주는 거죠. x-1이랑 x 더하기 2 이렇게 됐을 때 몫이 qx가 될 게 분명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기본적으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세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항식을 세팅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건 여기는 얘 차수가 제일 먼저 궁금해요. 차수 몇 차니? 여기는 얘 먼저 확보하고 얘가 만약에 3차예요 이랬으면 두 번째는 뭐 합니다? 3차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세팅해주세요. cx 더하기 d 이렇게 세팅해주세요. 얘가 만약에 4차였어요. ax 4제곱 그지? 더하기 b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고 여기 얘가 2차였어요. 그러면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세팅하면 되고 1차였어요. ax 더하기 b로 세팅하면 되고 3수였어요. 그냥 뭐 a라고 세팅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3차일 때, 2차일 때, 1차일 때, 빵차일 때 이렇게 각각의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다항식 세팅할 때 기본이 뭐야? 차수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몇 차예요 지금? 2차죠. 2차로 나온 나머지였으니까 당연히 1차 뭐가 되겠어? 이하가 될 거야. 1차가 되거나 빵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지금 2차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고 1차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갖다 써주는 거죠. 여기서 ax 더하기 b.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됐다면 나는 미정계수가 몇 개 있구나 지금 몇 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2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는 얘가 완료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식 몇 개 줬어? 2개 줬어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었구나 됐나요? 해서 여기는 얘는 1 집어넣어 보세요 f1 4라고 했어 4는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빵 될 거고 1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죠? 라는 식 하나랑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돼? 빵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값, b 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 두 개를 통해서 나머지 완성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으로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다항식 세팅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베이직, 기본적인 세팅입니다라고 기본적인 세팅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수정리 배우고 나면은 좀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 안 풀어도 되죠? 풀어줄까? 아니요. 됐습니다. 넘어갈게. 다음 볼게.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보자. 이번 문제 보니까 fx 더하기 1 이거 뭐라고요?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뭐라고? 다항식이라.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 얘는 다항식이라 더하기 1한 거야가 아니야. 알았죠? 하나의 다항식. 하나의 다항식을요.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래요. 그럼 뭘 준 거야? 저 다항식에다 뭘 넣었을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되는군요. 6이 되는군요 라는 식을 준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식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2fx-1 이것도 여전히 뭐야?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하나의 다항식에다가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또 줬어요. 그럼 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으니까 나머지 저기 쓸 건데 x가 3이면 좋을 것 같고 3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지? 얘는 뭐가 돼? 2f3-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국 뭘 준 거야? f-1은 얼마였고? 5였고 F3은 얼마였어? 1이었어 라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나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조금 복잡한 형태 됐습니다. 다음 또 마찬가지지. 이제 fx를 뭘로? 얘로 나는 뭐가 궁금해? 나머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뭐 할 거야? 나는 쌤 그냥 단계식 하나 세팅해 줄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니? 당연히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 되겠죠. 이게 몫이 qx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얘는 나머지 여전히 얘가 몇 차니까 2차니까 1차 이하가 될 거야. 맞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미정계수 몇 개니까? 2개니까 식 몇 개니까? 2개니까 해결할 수 있고 끝. 됐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지금 봐봐. 여기는 이 qx의 존재는 누구도 인식하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지? 여기 있는 얘는 거의 잊혀진 존재입니다. 여기는 얘에 관심이 있니? 앞에 있는 얘네들의 관심이 있니? 당연히 얘네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죠? 왜? 난 지금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얘를 구해야 될 때는 여기는 얘에도 관심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얘도 하나의 다항식이고요. 똑같은 다항식이고 이 다항식을 토대로 뭔가 이제 확장되는 그 개념들을 이 다음 문에서 또 계속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밑에 거 먼저 풀어보고요. 자 볼게 다음에 이제 봐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문제 발전 예제라고 돼 있지. 발전 예제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이게 3차식으로 나눈 건데 아까 느낌이랑 지금 느낌이랑 좀 많이 다를 거야. 봐봐. 지금 뭘 줬냐면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요. 그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 그리고 나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거든. 그럼 잘 한번 생각해보자. 잘 한번 생각해봐. 얘를 일단 내가 궁금한 거 먼저 써볼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x-1의 제곱에다가 x-2에다가 q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여기는 얘는 2차 이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라고 하는 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잘 봐봐. 내가 어차피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당연히 미정계수 얘기일 거예요. 여기는 요 a랑 여기는 요 b랑 여기는 요 c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는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있었고, 그지? 여기는 얘가 몇 차식이었어? ax 더하기 b라고 해서 1차식이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몇 개였냐면 2개였거든. 문자 몇 개야? 2개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 봐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내가 낼 수 있는 식이 어차피 이게 제곱이니까 낼 수 있는 식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1 아니면 2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문자가 몇 개인데? 3개인데 해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정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묶는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알았죠?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한번 잘 들어봐봐. 일단 문제에서 나한테 뭘 줬냐면 이런 걸 줬어.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F2라고 하는 건 얼마구나 2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 좀 염두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버리면 있잖아. x-1의 제곱이고요. 얘는 몫이 뭔지 몰라. 얘랑 다르겠죠 당연히. 나머지가 지금 3x 더하기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준 거거든. 그렇죠? 이 형태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묶어봤을 때 얘를 얘로 묶어봤을 때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여기는 얘를 토대로 있잖아. 얘를 가지고 식을 다시 쓰는 게 아니야. 얘를 가지고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만 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봐봐. 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봐봐. fx라고 하는 애는요. 어차피 여기서 x-1의 제곱으로 얘는 완전히 묶여있는 형태잖아. 여기 지금 x-2가 들어가 있고 qx가 들어가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쓰기에는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한 번만 더 묶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얘로 묶어줬을 때 그때 남는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3x 더하기 1이 됩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만 살려가면 돼요. 다시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완전히 다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봐요.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도 돼. 알았지? 진짜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잘 봐봐. 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얘 있지. 얘를 내가 뭘로 나눠봐. x-1의 제곱으로 나눠봐 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뭘로?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봐 라고 써. 얘 몫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 나머지가 뭐일 수밖에 없겠어? 3x 더하기 1일 수밖에 없었다.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나는 얘를 지금 이 식 자체를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잖아. 여기는 요 식 자체를 어떤 형태로 여기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형태로 여기는 얘를 일단 변형해서 쓰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얘를 x-1 전체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묶이면 이거 x-2 달릴 거고 qx 달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정확하게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얘랑 똑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주어져 있는 저 식을 통해서 얘를 얘로 변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혼자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얘 몇 차식이에요? 분명히 2차식입니다. 근데 여기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여기 얘 몫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고 상수, 빵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얘는 뭐 상수가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A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봐봐 이거 분명히 이해가 됐지만 다음 문제 분명히 못 풀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알았죠? 잘 들어봐. 그럼 봐봐 이 식을 통해서 내가 여기는 이 식을 여기까지 변형했잖아. 미정계수가 몇 개 있었는데 3개 있었는데 여기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해봤더니 미정계수 몇 개밖에 안 남았어?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거 하나 구하라고 뭘 준 걸까? 얘 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걸 준 거야. 그래서 여기다 요거 집어넣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F2라고 하는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어차피 뭐 2로 묶인 거니까 요거 2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 부분은 무조건 빵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7이 돼요. 얘는 A 더하기 뭐가 되나? 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 값은 뭐였구나? 마이너스. 됐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5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줘. 그럼 그 나머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나는 마이너스 5에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x 더하기 1이 궁금했던 거구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13 x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 다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천천히 요거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러냐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알았죠? 진짜 어려워. 이걸 극복해낼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 되게 쉬운 건데 여기는 얘를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알았죠? 천천히 다시. 여기까지 놓고 문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놓고. 여기까지 놨는데 봐봐. 여기는 얘는 분명히 3차식이야. 미정계수 2차식이야. 미정계수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지?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미정계수는 1개,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은 2개만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3개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얘에서 식 하나는 일단 확보해 갈 수 있을 거고 얘에서 식 하나는 확보해 갈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fx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변형시켜 보려고 하는 거야. 다시 여기는 얘를 어떻게? 얘를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얘를 준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얘로 최대한 묶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애가 누구였구나? 3x 더하기 1이었구나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될 테니까 얘를 내가 얘로 나누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얘가 어떠니까 2차식이니까 좀 더 묶어야겠지. 한 번만 더 묶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얘로 묶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만 내가 어떻게 바꿀 거야? x-1의 제곱 이렇게 해서 뭔가 붙은 거 더하기 3x 더하기 1로 바꿀 거야. 근데 여기는 얘 뭔가 붙은 게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상수항은 여기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가 될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질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럼 얘 대신에 이제는 뭐라고 얘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식을 다시 한번 봤더니 미정계수 몇 개밖에 없는 상황, 한 개밖에 없는 상황.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식 하나 집어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진짜 어렵다 얘들아. 그렇죠? 요 문제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고요. 관련된 문제 밑에 있는 거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 12 곱하기 3이 있었어. 그 다음에 11 곱하기 3이 또 있었다. 그리고 10 곱하기 3이 이렇게 있었어. 더하기 뭐가 있었냐면 2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한 이 숫자를 계산한 결과를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 이겠지. 고민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고민 가치가 있었어? 나눈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 나눈다라는 느낌은 묶는다라는 느낌이라고. 그치? 3으로 최대한 묶어보세요 라는 느낌. 12 더하기 11 더하기 10 묶었어. 남은 거 2잖아. 그치? 3으로 묶일 수밖에 없겠구나. 얘네들이 3을 가지고 있으니까 3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묶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상태에서 나머지가 궁금한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로 한번 가보자. 뭐라고 할까? R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애가 있었어. 얘를 뭐 5로 나눈 나머지가 얘들아 잘 들어봐.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3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이렇게 준 상태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또 봤다고 생각해요. 12 곱하기 3에다가 11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10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뭘 했어? R을 했어. 여기는 얘를 5로 나눈 12 곱하기 5에다가 11 곱하기 5에다가 10 곱하기 5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얘를 내가 5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얼마일까? 3이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왜? 여기는 얘는 어차피 이것들은 다 뭐야? 5로 묶일 예정이잖아. 그럼 나는 나의 관심은 뭐만 가지면 돼? 여기는 얘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얘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일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전체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요 두 가지 선생님 예제 들어준 여기는 얘에 대한 이해랑 저기는 저 문제랑 완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fx를 지금 내가 궁금한 거 먼저 쓸게. 궁금한 거. 여기는 얘를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은 안 궁금하고 보이는 게 나머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얘가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거고 내가 이렇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봤더니 여기는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는 7이라고 줬으니까 F1이 7이군요 라는 식은 내가 지금 여전히 받아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여기는 얘로 나눈 나머지를 또 줬어요. 저 나머지를 통해서 미정계수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이미 이만큼은 여기까지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이만큼은 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뭘 줬어?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는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애일 거야.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여기는 얘가 될 겁니다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눠보는 거야? 째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생길 텐데 그 나머지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2x 마이너스 1이었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몫만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몫이라고 하는 건 2차식이니까 그냥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 상수인데 여기 최고차이 개수가 a였으니까 얘 최고차이 개수가 a였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굳이 뒤에다 쓰지 말고 앞에다가 쓰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버리면서 얘가 되버리면서 여기다 이제 마지막 1 집어넣었을 때 7 나옵니다라는 그 식을 통해서 a값만 구해줄 수 있다면 보이는 계를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7 됩니다 라고 생각했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빵 되죠.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고 1 집어넣었더니 2a 더하기 1이다. 그치? a 값은 얼마였고 4요. 먼저 3이요. 됐음? 그래서 a 값이 3이었으니까 여기다 3 딱 써주면은 이거 계산해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나머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5가 돼요. 이해가? 알았죠? 이 느낌을 잘 살려봤으면 좋겠어. 나누기를 한다. 자,
정수를 나눈다라는 개념도 뭐야? 최대한 묶어준다. 그다음 정식인 다항식을 나눠준다도 묶어준다라는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 정보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는 얘를 나누었을 때 누구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될 거고 나머지가 얘가 될 겁니다라는 이 생각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알았죠? 되게 쉬운 문제야.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냥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갑자기 왜 제가 됐어? 2x-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제대로 기능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잘 안 되면 강의를 다시 보더라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안 풀리면 강의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한번 다시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2A 플러스 여기다 넣은 거야. x에다 뭘 넣은 거야? 1 넣은 거야. 여기다 1 넣었더니 2a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었더니 뭐 됐어? 1이 됐죠. 아, 됐습니다. 그냥 이거 무슨 식이라고? 항상 항등식이다.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상 항등식이다라는 개념.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다? 수치 대입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그 작업, 그 생각을 계속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어? 네. 안 됐다. 됐어요. 됐어?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몫을 다시 나누는 거다. 좀 이건 쉬워요. 이거 진짜 개 쉬워요. 그냥 봐봐.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보면 됩니다. 아깝게 어려운 거지 이건 진짜 쉽습니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고요. 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줬고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얘라고 줬네. 아이고 몫을 줘버렸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뭘 해보는 거야? 식을 일단 써봐야겠다.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qx 이렇게 될 거고 그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2x 더하기 7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상태에서 뭐가 궁금합니다. 요 q를 qx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는 얘 qx라는 애가 있는데 qx를 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러면 여기는 얘도 다항식이니까 나누고 싶었어.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점이 또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뭘 넣어? 3을 넣어. 그럼 그게 나머지거든요. 내가 궁금했던 건 애시당초 뭐였어? Q3이 궁금했던 거 아니었을까? 그죠? 내가 궁금했던 건 Q3이었어. 그럼 내가 이 식에서 Q3을 구하려면 당연히 X에 뭘 넣을 생각을 하는 거야? 3을 넣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하더니 그럼 얘는 뭐가 돼? F3 이렇게 됩니다. 얘는 3 넣었더니 9, 12, 11 되네. 11, Q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었더니 뭐가 돼요? 3 넣었더니 13 이렇게 되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구나? F3이라는 애를 알아야 돼. 근데 위에 정보를 봤더니 얘를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입니다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그럼 다시 한번 또 나눗셈의 관계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쟤에 대해서. 쟤는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눠봤더니 몫이 저 q랑은 똑같지 않을 테니까 그냥 비워둘게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2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으니까? Q3이었고 그걸 구하려면 F3을 알아야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X에다 뭘 넣어보는 거야? 3을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왜? 어차피 여기는 악물 여기는 얘는 얘 때문에 3 집어넣으면 없어질 운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을 집어넣어봅니다. 그러면 얘는 F3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 얘는 빵이 될 게 분명한데 3 넣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3 됐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얘가 뭐였어? 마이너스 3이었어 까지 생각해줄 수 있다면 여기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죠? 11로 나눠주면은 Q3은 뭐가 됩니다? 11분의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항상 의심을 해보는 거지. 내가 계산을 실수하지 않았나? 계산 실수한 거 있나?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답이 맞나요? 맞아요?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하게 준 거네요. 그죠? 또 의심을 했잖아. 나의 계산 실력에.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흐름만 그렇게 잡아가면 됩니다. QX라고 하는 거. 내가 궁금한 게 Q3이구나. 그럼 Q3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Q3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봤더니 또 뭘 알아야 된다? F3을 알아야 된다. 그럼 F3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정확한 풀이가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잡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목 가지고 하는 거는 하이맥스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 받을게요. 넘어가고 바로 이제 인수 정리 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두 번째 정리는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정리고요. 자, 일단 두 번째 개념은 인수 정리.
인수정리는 뭐냐면 일단 인수정리를 알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수가 뭐니? 인수. 인수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수가 뭘까 도대체? 인수분해라고 하기도 하고 인수정리라는 것도 지금 나왔네. 인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 인수일까요? 인수도 모르고 여태까지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왔던 거야. 끔찍하죠. 인수가 뭐야? 예원? 인수가 뭐예요? 진성? 식을 이루는 거 인수? 자, 3x의 제곱 플러스 3 2잖아. 2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개.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항. 항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건 항입니다. 인수는 뭘까요? 인수는 뭘까요? 인수랑 좀 그러니까 동의어까지는 아니고 유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수예요, 약수. 약수를 가지고 인수라고 해. 사실 그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동의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인수, 약수에서. 봐봐, 우리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소, 인, 수, 분, 해주세요. 이런 거 배웠었지. 예를 들어서 54라는 수가 있었으면 여기는 얘를 뭘로? 2 가지고 27이 되네. 여기는 3, 이거 뭐가 돼? 9가 되고 3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했었어. 소인수분해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소수인 약수로 분해해주세요. 이런 뜻이 소인수분해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 소수들이야. 소수. 얘네들. 됐어? 이런 게 인수들이야. 그러니까 얘의 인수는 뭐가 있는 거야?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6도 있고요. 9도 있고요. 27도 있고 54도 있고 다 인수들이지. 이런 것들이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항식에서의 인수는 당연히 어떤 느낌이겠어? 다항식에서의 인수라고 하는 거. 여기 x-1이 있었고 x-2가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도 인수인 거고 여기는 얘도 인수인 거고 이거 두 개도 같이 인수인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가 인수라는 애들, 약수라는 애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들 있지. 만약에 x가 붙어있어. x의 제곱에 x-1에다가 x-2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x도 인수인 거고 x제곱도 인수인 거고 x에다가 얘 곱한 것도 인수인 거고 얘 하나도 인수인 거고 얘 하나도 인수인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것도 인수인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것도 인수인 거고 다 곱한 것도 인수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인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더하기 1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건 인수 아니에요. 그렇지? 왜? 완전히 이게 곱의 형태로 완전히 변형이 됐을 때만 인수인 거지. 아까 54 이렇게 있었잖아. 만약에 이거 55였어 라고 생각하면 아까처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다 더하기 있다고 쓸 수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얘를 인수라고 말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여기는 얘를 약수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완벽하게 다 무슨 꼴로? 고백꼴로 변형이 됐을 때 완벽하게 고백꼴로 변형이 됐을 때 더하기나 빼기가 없어요. 더하기나 빼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완성이 됐을 때 여기는 얘네들 각각 하나 그다음 몇 개씩 곱한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인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일단 인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았죠? 됐죠? 그게 인수였어. 그럼 이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또 한 문장으로 써줄게. 다항식. 다시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다항식 fx가 있어. f 알파는 0이면 오케이? f 알파는 0이면 fx라는 다항식은요. 얘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요게 인수정리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수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다시 이 한 문장, 아까 나머지 정리도 한 문장 써줬지? 그 한 문장으로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럼 이제부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볼 건데 얘는 인수정리는 어디서부터 튀어나온 거냐면 나머지 정리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요? fx를 뭘로? x-알파로 나눈 뭐가? 나머지가 뭐가 됩니다? f 알파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식을 요걸 내가 해결하면 여기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아 얘는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빵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 얘는 봐봐. fx라고 하는 애를요 내가 뭘로 나눠? x-알파로 나눠봤더니 몫은 생길 거고요. 그때 나머지가 얼마일까? 빵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F알파가 빵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지금 요거 곱하기 요거 꼴로 완벽하게 뭐가 됐어? 인수 분해가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었군요. 그게 인수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f알파가 0이면은 f알파가 0이면 fx는 뭐를 반드시 x-알파라고 하는 이 1차 다항식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군요를 말해주는 게 인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요거 그냥 예를 조금만 들어볼게요. 봐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f1이 0이래요. f2가 0입니다. f3은 1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 6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줬을 때, F4가 얼마일까요? 이걸 내가 모르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FX는 2차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이런 문제였어. 라고 생각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2차식이었거든 분명히. 2차식이었으니까 나는 2차식을 세팅할 거야. fx를 세팅할 거야. 그럼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팅해놓고 요거 집어넣고 식 하나 만들어. 요거 집어넣고 식 하나 만들어. 요거 집어넣고 식 하나 만들어. 그럼 미정계수 몇 개니까? 3개니까 나는 분명히 3개짜리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계산하고도 쉽진 않잖아 우리는. 그지? 뭘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무려 인수정리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야. 그죠?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잘 봐봐. fx라는 거는 1 넣었을 때 뭐 나오는데? 빵 나오는데. 무슨 말이야? x-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거야. 여기는 얘는. 그치? 그 다음에 2 넣었더니 빵 나오는데. 무슨 말이야? x-2는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빵 나오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그치? 그리고 여기 몫이 생겼겠지.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몇 차식이라고 줬어? 2차식이라고 줬는데? 그럼 여기는 몇 차가 되겠어? 빵차가 될 거야. 그죠? 빵차. 상수항이 될 거야. 여기 상수항은 내가 뭐라고 써도 되겠어? A라고 써주면 되겠다. 맞아요? 됐나요? 그리고 그럼 이제 미정계수 몇 개 남았으니까? 1개 남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오는 거야. 3 집어넣어보자. 그럼 뭐가 됐어? 3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2, 1, 2A가 됐네. 얘가 6이 됐대. A 값이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A 값이 3이구나. fx는 얘구나. 여기까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답은 1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가 뭐냐면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알고 있다. 여기는 인수정리는 뭘 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냐면 얘는 다항식을 세팅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항식을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들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들어가야 정상이지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0인 거 봤더니 0인 게 2 개나 있으니까 여기 0인 게 2개 있으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거야. x-1도 인수로 가질 거고 x-2도 인수로 가질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네 글자로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수정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잘못 배운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가 0인 거예요. 여기 이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얘인데. 그치? 정작 중요한 건 얘인데 요 얘기밖에 안 해. 얘가 0인 게 인수정리가 나머지 정리가 0인 게 아니라 0이었을 때 상황은 인수 분해가 돼서 얘를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요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다른 예제 한번 보자. F0이라고 하는 게 0이었어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것도 0이었고요. 그 다음에 F2도 0이었어요.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F3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F6이라고 해보자. 그다음에 F4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fx가 몇 차라고 줬냐면 fx가 3차인데 이렇게 줬어. 또 fx가 3차라고 준 거니까 fx 세팅하면 또 이제 이 ax의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무제곱해서 4개가 나와야 되니까 되게 귀찮다는 말이야.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0 되는 게 몇 개나 있어? 아이고 나한테 몇 개나 줘? 3개나 줬거든. 그럼 3개 줬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fx라고 하면요 0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니까 뭘 인수로 갖겠어? x를 인수로 갖는 0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그치? 그냥 1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x-1을 인수로 갖는 그 다음에 x-2를 인수로 갖는 거지. 그럼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모르고 그치? 상수잖아 이제 그죠? 상수니까 a 여기다 달아주면 좋을 거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 넣어서 6 나오게끔 내가 a값 결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값 결정해주면 걔는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면서 답은 2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다 쳐봐. 여기가 1이었어요. 1 이렇게 됐어. 만약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인수정이 2번밖에 못 쓰잖아요. 맞아요. 2번밖에 못 써요. 왜? 0 되는 게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얘는 일단 x 하나 인수를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x-1도 인수를 가질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0 되는 게 없으니까 인수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분명히 fx에 몇 차였는데 3차였는데 여기는 얘 몇 차까지 확인했고 2차까지 확인했고 그럼 나머지 1차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1차만 세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미정인수 2개로 해결 가능하잖아. 그럼 이제 요거 집어넣으면 A값, B값씩 하나 나올 거고 요거 집어넣으면 또 A랑 B씩 하나 나오겠지. 그거 2개 연립해서 A랑 B값 구해줄 수 있다면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 다항식을 세팅해서 편하게 풀 때 그 기준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를 조금만 더 가보자면 잘 봐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 봐봐. 자,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F1이 2래요. F2도 2래요. F3은 4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 세팅해야죠. 뭐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더하기 c 세팅한 다음에 뭐 인수정리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 넣고 2 나옵니다. 식 하나, 2 넣고 2 나옵니다. 식 하나, 그다음에 3 넣고 4 나옵니다. 식 하나 해가지고 a랑 b랑 c랑 연립하면 되겠군요. 라고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잖아. 그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봐봐.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을 변형하는 거야. 잘 봐봐.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을 변형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F1-2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F2-2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이거 두 개 똑같잖아 지금 형태가 그지? 이거 두 개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차라리 뭐를 fx-2라고 하는 얘를 차라리 뭘로 볼까요? 하나의 다항식으로 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 다항식은요 여기다 1 넣었을 때 빵 나오고요 여기다 2 넣었을 때 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항식은요 x-1이랑 x-2를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fx가 2차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도 2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차는 계속 a만 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제서야 그럼 fx가 나는 궁금했던 거니까 저기는 저 2는 그냥 쏙 넘겨버리면 되는 거지.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팅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항식을 세팅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형 똑같은 좀 뭔가 규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더. 자, 요번에는 요거 이제 a 값은 안 구해되죠? 요거 집어넣으면 된다 그냥, 맞죠? 그 다음에 요번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얘가 1입니다. 2라고 할까? 여기 얘가 이번엔 4였어요. 여기는 얘가 6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도 6이에요. 몇 시 없어? 여기 수가 뭐라고 할까? 10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랑 얘는 지금 규칙을 가지고 있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규칙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3차, fx는 3차입니다. 3차입니다. 이렇게 준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fx를 가지고 세팅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f 0,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거 좀 숫자를 바꿀게요. 이거 좀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높아져.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f1-1이 2가 뭐고요? 0이고요. f2- 뭐가? 4가 0이고요. 그 다음에 f3-4가 뭐가 되면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토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x-2x라는 하나의 다항식이거든요. 1 넣어도 빵이고요. 2 넣어도 빵이고요. 3 넣어도 빵이고요.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태를 자꾸 맞춰가는 거야. 얘가 2고 4고 6이란 말이야. 여기 1이고 여기 2고 3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 상태에다가는 여기는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줄 수만 있다면 얘는 1 넣은 거구나, 얘는 2 넣은 거구나, 얘는 3 넣은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줄 수 있었. 야, 이거야. 이렇게 돼 있었다면 3 넣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1 넣었을 때 빵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x-1 인수로 가질 거고 2 넣었을 때 빵 된다고 했으니까 x-2 3 넣었을 때 빵 된다고 했으니까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냥 fx 3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a만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fx는 뭐가 됩니다. 라고 a에 x-1에다가 x-2에다가 x- 플러스 2x가 됩니다. 라고 여기까지 결정해 준 다음에 내가 나머지 한 조건을 써서 a 값만 결정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값 구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형태로 인수 정리를 활용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정리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꼭 기억해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요 관련된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예제 지금 내주면서 충분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쪽 뒤에 쪽은 따로 선생님이 풀어주진 않을 건데 뒤에 부분 한번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한번 나중에 질문해보자. 다음 시간까지. 알았죠? 요번 숙제는 좀 많겠다. 그죠?